노다지 썰전. 자, 오늘은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초정밀 공정의 온도를 제어하는 칠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 GS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ST가 최근에 오랜 노력 끝에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또 시장 흐름에 딱 맞는 친환경 신기술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GST, 이 성공적인 고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말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때는 정말 큰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또 국내외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오히려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보죠. 저는 GST가 마침내 국내외 핵심 고객사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했고 여기에 친환경 장비와 액침 냉각이라는 강력한 신사업 날개를 달아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GST의 그 고객 다변화 성과는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중국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추격해오는 경쟁사들의 위협, 마지막으로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신사업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기회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왜 GST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GST가 2016년부터였죠. 그때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이 매출처 다변화가 2021년부터 드디어 결실을 확실하게 맺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단일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성공적으로 낮추면서 매우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구축한 거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건은 바로 올해 2025년에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정말 뚫지 못했던 국내 핵심 고객사의 그 높은 벽을 넘어서 드디어 플라즈마 스크러버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건 큰 소식이었죠. 그렇지요. 첫 해 매출은 약 50억 원으로 크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물꼬를 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추가로 5개 공정에 대한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 중이거든요. 이건 앞으로 점유율 확대가 본격화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봅니다. 해외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우려했던 중국 매출 감소분은 대만과 미국 신규 고객사들이 충분히 상쇄하면서 오히려 더 견고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한 해외 주요 고객사는 2026년 설비 투자를 올해 대비 무려 252%나 늘릴 계획인데 이 투자의 60%가 미국에 집중됩니다. 이건 GST의 미국 시장 진출에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죠. 기술적으로도 GST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트렌드에 따라서 기존의 LNG 가스를 태우던 버넷 방식의 스크러버는 저물고 전기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GST는 이 시장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AI 시대의 핵심인 HBM 공정용 고부가 가치 스크러버 시장까지 선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처럼 막대한 열이 발생하는 서버를 특수 액체에 직접 담가서 식히는 혁신적인 방식인데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대기업과 통신사에 데모 장비를 납품하면서 시장 개화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ST가 단순한 반도체 장비 회사를 넘어서 종합 열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낙관적인 전망 이면에 있는 리스크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GST의 2023년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의 위축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 GST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중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양 입찰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업체와의 경쟁이 본격화된 거죠. 우리가 한 3, 4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안심하는 사이에 현실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 스크러버 시장은 유니셈, CSK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고 해외에는 영국의 에드워드나 독일의 다스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칠러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ATS, 일본의 SMC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고객사의 콜테스트 통과라는 사실 하나가 곧바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업인 액침냉각은 이건 더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조차 업계에서는 2027년 하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그야말로 미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려는 데이터 센터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고 HP나 델 같은 글로벌 서버 제조사들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건 GST 혼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판교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R&D 센터를 짓는 등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만 계속 투입되다가 자칫 본업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칠러 역시 아직은 해외 고객사들과 데모를 진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데모 과정만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결과가 성공적일지 또 성공하더라도 언제쯤 유의미한 매출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리스크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리스크를 GST가 이미 충분히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2024년에 18% 수준이었던 한 해외 주요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2025년 3분기에는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에서 빠진 부분을 대만과 미국이라는 더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채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채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3분기 실적에 공백이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현지 업체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마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뼈아픈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저는 단기적인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국내 핵심 고객사 진입의 의미를 단순히 매출 50억 원 추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반도체 업계에서 한번 뚫기 어려운 성공 사례, 즉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공정에도 진입할 수 있는 자물쇠를 연 것과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추가 공정 테스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중 일부만 성공해도 점유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레퍼런스 확보, 그거 큰 성과죠. 하지만 국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내 스크러버 공급사는 GST를 포함해서 9곳이나 되고요. 그중에 비상장사인 영진이라는 회사가 전체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결국 GST는 남은 절반의 파일을 두고 7개의 다른 업체와 피치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5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통과하더라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다져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그 경쟁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라고 봅니다. 해외 고객사의 2026년 252% 투자 증가는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의 텍사스 테일러 신규 공장, 그리고 그 해외 고객사의 애리조나와 아이다호 신규 공장 모두 GST 장비 공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곧 현실화될 예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그 252%라는 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투자 금액 중에서 실제 장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안에서 GST가 수주할 확률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도체 경기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사이클을 탑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기업들은 가장 먼저 설비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하잖아요. 그 계획 하나만을 믿고 GST의 미래 전체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GST가 기술적 해자를 파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은 단순한 경쟁 우위를 넘어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존의 버넷 스크러버는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리를 전기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스크러버가 대체하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GST는 그 선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즈마 스크러버로의 전환이 GST에게만 기회는 아니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쟁사인 유니셈, CSK도 당연히 이 흐름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겠죠. 오히려 이런 기술 전환기에는 기존의 안정적인 시장 구도가 흔들리면서 경쟁이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위협인 셈이죠. 최저 기술력이야말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던 전기식 칠러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기식 칠러와 달리 전기를 이용해서 직접 온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수율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기술이죠. 이 때문에 유럽의 주요 칩 메이커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메이저 장비사들과의 데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저는 이것이 냉동기식 칠러가 대부분인 해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훌륭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의 보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고객사들은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해온 냉동기식 칠러 공정에 매우 익숙합니다. 단지 신기술이 효율이 좋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정의 안정성을 담보로 새로운 방식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장 엔지니어들에겐 엄청난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에서 대량 양산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CO2 칠러나 초저온 칠러 같은 차세대 제품 개발을 이미 완료하고 실제 납품까지 시작했다는 것은 GST가 단순히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쟁사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미래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신제품의 마진이 초기에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경쟁사들이 유사한 제품을 내놓기 시작하면 기술 경쟁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GST의 높은 마진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환율 변동이나 현지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라서 언제든 약점으로 변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결국 기술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단순한 투자 리스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거대 시장은 처음에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하잖아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와 거기서 발생하는 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랭식, 수랭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고 이걸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GST는 무려 3년 전부터 이 시장을 준비해왔고 이미 1세대 기술인 단상형과 2세대 기술인 이상형 개발을 모두 완료한 시장에 몇 안 되는 준비된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플레이어라는 말과 검증된 플레이어라는 말은 다르죠. 회사 스스로도 아직 데이터를 모으는데 1, 2년이 더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기술적 신뢰도나 효율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겁니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데모를 진행하며 차근차근 데이터를 쌓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압도적인 우위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판교에 150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R&D 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이 신사업에 대한 회사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장은 GST의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HP나 델 같은 서버 제조사들이 액침 냉각 전용 서버를 만들어줘야 하고 데이터 센터 설계 단계부터 이 방식이 표준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GST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시장 개화가 예상보다 2, 3년 더 늘어지거나 혹은 표준 경쟁에서 다른 방식에 밀린다면 판교 R&D 센터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스크러버, 칠러 등 본업의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미래 시장에 너무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GST는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고객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는 향후 몇 년간의 성장을 이끌 확실한 동력이 될 겁니다. 여기에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GST의 친환경 스크러버와 칠러 기술은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액침 냉각이라는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는 당장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GST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장의 밝은 면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본격화된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강자들과 벌여야 하는 힘겨운 싸움은 GST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현실화되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데모들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야만 지금의 높은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놓인 수많은 변수들을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신사업의 불확실성은 그 정점에 있고요. 오늘 우리는 반도체 장비 기업 GST가 가진 눈부신 기회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객 다변화와 기술 혁신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지만 동시에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GST가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반도체 장비 시장의 글로벌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다지 설전이었습니다.